축산, 검협전. 67화 붉은 얼굴 도사. 금쪽 같은 딸을 구하려 노인이 목숨을 걸고 대결하고 붙잡힌 여인을 구하려 검선이 비검을 타고 나타나네. 한참 이야기를 나누며 대략적인 전후 사정은 파악했으나 누가 어디로 대상령을 구해갔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달리 방법이 없어 조심원 등은 일단 대가장으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이때 멀리서 징소리가 들렸다. 허초가 혹여 대상령이 다시 잡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바로 뛰쳐나가려 하자 위청이 얼른 붙잡았다. 세 분은 나가면 안 됩니다. 제가 상황을 살피고 올 테니 잠시 기다려 주시지요. 조심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허초와 능운봉에게 눈짓으로 만류했다. 위청은 부인에게 아직 아침을 먹지 못한 세 사람을 잘 대접하라 이르고 밖으로 나갔다. 현명한 여씨 부인은 세 사람이 도착했을 때부터 식사를 준비해 두었던 터라 금방 음식을 내왔다. 세 사람은 사양하지 않고 감사히 배를 채웠다. 그리고 위청을 기다리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허초는 대상령이 무모하게 여가장에 달려와 위험을 자초한 것이 본인 때문임을 알고 더욱 안타까워하며 지난 행동을 후회했다. 누군가 구했다지만 무사히 돌아갔는지 알 수 없고 조금 전 징소리도 왠지 불안했다. 한참이 지나도록 위청이 돌아오지 않으니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몇 번이나 뛰쳐나가려다 조심원에게 가로막혔다. 겉으로 아무렇지 않게 여씨 부인과 이야기하는 능운봉도 사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런저런 궁리를 하던 중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아, 큰일이네. 그러고는 밖으로 뛰어나가려다 마침 절구를 치우고 들어오던 위청과 정면으로 부딪힐 뻔했다. 드디어 위청이 돌아오자 능운봉과 허처가 앞다투어 물었다. 징소리가 왜 울린 건가요? 혹시 상영이 다시 잡혔나요? 혹시 대가장 사람이 온 건 아니겠죠? 대소저가 아니라 능조 어르신과 젊은 공자가 붙잡힐 뻔했습니다. 다행히 웬 도사가 나타나 구해주었는데 그분이 아니었으면 나구에게 농락당하다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얼굴이 붉은 도사였는데 떠나면서 대소저도 자기가 구했다고 말하더군요.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았어요. 대소저가 무사히 돌아간 것 같으니 여러분도 빨리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 함께 가시지요. 능운봉은 방금 징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이 친구 걱정만 하느라 연로한 아버지의 안위를 생각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지난밤 몰래 대가장을 빠져나왔으니 아버지가 뒤늦게 알았다면 분명히 쫓아왔을 터였다. 조금 전에야 문득 아버지가 생각나 뛰쳐나가려 했던 것이었다. 걱정하던 일이 벌어졌으나 다행히 모두 무사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겨우 마음을 놓았다. 그러나 온통 대상령 걱정뿐인 허초는 대상령이 어떻게 구출되었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 계속 위청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투박하고 단순한 위청은 갑작스러운 다그침에 무슨 말부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난감했다. 위청의 성격을 잘 아는 조심원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다. 능조 어르신과 대소저 모두 무사하다고 하니 두 사람 다 진정해요. 자네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해보게. 예. 밖에 나가 살펴보니 산채 앞에 한 노인과 청년이 나구와 진장태를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실력이 제법인데 노인이 한 수 위더군요. 청년의 적수가 못 되는 진장태가 조금씩 밀리자 교활한 나구놈이 노인을 상대하는 중에 몰래 청년에게 암기를 날렸습니다. 어깨에 암기를 맞고 쓰러진 청년이 진장태에게 포박당하자 격분한 노인이 온 힘을 다해 평생의 절기를 쏟아붓더군요. 극악무도한 나구는 간간히 공격하기는 했지만 이죽거리며 슬쩍슬쩍 피해 다니기만 하니 노인 혼자 땀을 비오듯 흘리며 헐떡이는 형국이었지요. 위청이 말한 노인은 능조, 청년은 유윤중이다. 나구는 능조가 스스로 지쳐 쓰러지게 만들 셈이었다.
위청이 보다 못해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려는데 벼랑간 하늘에서 긴 빗줄기가 내려오더니 얼굴이 붉은 도사가 나타났다. 놀랍게도 나구가 무시무시한 천적이라도 만난 것처럼 무릎을 꿇고 연신 머리를 조아렸다. 도사는 나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능조와 유윤중을 데리고 날아올랐다. 그러고는 위청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대들이 구하려던 사람은 내가 이미 돌려보냈다고 전하시게. 깜짝 놀란 위청은 정체를 들킬까봐 재빨리 몸을 숨겼다. 앞서 능조와 유윤중은 여가장 입구에 도착해 나구를 만나러 왔다고 밝혔다. 보초가 보고하러 간 사이 어느 집 앞에서 부녀자를 희롱하는 여마를 보고 좋게 이야기하려다가 싸움이 벌어졌다. 유윤중이 여마를 쓰러뜨리자 누군가 놀라서 징을 울렸고 나구와 진장태가 바로 나타났다. 내 딸과 대소절을 풀어주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놈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나구는 능운봉을 본 적도 없고 누군가 대상형을 이미 구해간 사실도 알지만 짐짓 시치미를 뗐다. 당신이 소싯적에 꽤 유명했다 들었소. 그쪽 딸을 풀어주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먼저 나를 쓰러뜨려야 할 것이오. 정녕 그렇게 나온단 말인가. 좋아. 1대1로 대결하지. 내 놈이 이기면 나는 이 자리에서 자결할 것이고 내가 이기면 반드시 내 딸을 풀어주어야 하네. 능조와 나구가 대결을 시작한 후 진장태가 나구에게 배운 어줍잖은 초식을 믿고 유윤중을 도발하여 결국 둘씩 뒤엉켜 싸웠다. 여운명과 과군박은 강호의 도리를 아는지라 옆에서 지켜만 보다가 얼굴이 붉은 도사가 나타나 능조와 유윤중을 구해가자 다급하게 비검을 날리며 뒤쫓았으나 결국 놓쳤다. 여원명과 과군박의 말로는 그 도사가 아미파 검선이고 나구의 사부라더군요. 그분이 능조 어르신을 구해갔으니 틀림없이 대가장을 도울 것이라며 조력자를 더 모아야겠다고 했습니다. 더 들을까 했으나 여러분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할 것 같아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능운봉은 아버지가 자신을 구하려다 나구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아버지와 함께 온 청년은 약혼자 유윤중일 것이다. 스스로 나구의 상대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따라왔다니 그 진심과 깊은 사랑이 느껴졌다. 역시 아버지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다. 다행히 아버지와 유윤중은 도사의 도움으로 돌아갔으나 자신은 돌아갈 길이 막혀 걱정스러웠다. 당장 돌아가고 싶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어 애만 태웠다. 위청이 몇 번이나 나가보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지난밤부터 잇따라 일이 벌어진 탓에 경계가 삼엄해져 밤에도 빠져나가기 어려울 듯하였다. 한참 걱정과 고민 끝에 일단 조심원 혼자 검광을 타고 뒷산으로 빠져나가 능운봉과 허초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대가장에 알리자는 의견이 나왔다. 사실 조심원도 이 방법을 생각했으나 아직 비검에 사람을 태울 수 없는지라 불안해하는 두 사람을 두고 혼자 갈 수 없어 말을 꺼내지 못하던 참이었다. 모두가 뜻을 모으고 위청이 먼저 나가 바깥 사정을 살핀 후 조심원 홀로 떠났다. 조심원이 봉우리 2개를 크게 돌아 지나간 후 높은 곳에 올라가 상황을 살폈다. 아침과 달리 산채 입구 경비가 매우 삼엄하여 다른 길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비검을 타고 날아오르자마자 뒤에서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푸른 검광이 질풍처럼 쫓아오고 있었다. 아무래도 아미파의 검광인 것 같은데 왜 날 쫓아오는 거지? 잠시 고민할 새도 없이 벌써 검광이 눈앞에 다가왔다. 신중한 조심원은 자신이 한 수 아래고 상대의 뜻을 알지 못하는지라 길을 비켜주려고 검광을 거두고 땅에 내려섰다. 그런데 상대도 자신을 따라 내려왔다. 얼마나 대단한 놈이 여가장을 들쑤시나 했더니 바로 내 놈이었구나. 조심원은 한눈에 나구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나구가 결코 좋은 뜻으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스스로 적수가 되지 못함을 알기에 일단 모르는 척했다. 뉘신지 모르겠으나 나는 그저 이곳을 지나는 중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턱 모르겠군요. 검광을 보아하니 아미파문하인 듯한데 피차 원한이 없거늘 무슨 까닭으로 나를 쫓는 것입니까? 후, 내가 내 놈을 모를 줄 아느냐? 지난번 주점에서부터 거슬리더니
기어이 여기까지 와서 내 성질을 긁는구나. 그때는 급한 일이 있어 내버려 두었다만 오늘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그러고는 바로 검광을 날렸다. 조심원은 말도 통하지 않고 도망칠 수도 없으니 온 힘을 다해 맞설 수밖에 없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